그 다음에 풍자. 풍자는 어렵지 않아. 근데 풍자는 해악이랑 비교를 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상한 선생님,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너네가 이거에 대한 것도 이해가 있어야 돼. 뒤에 있지, 앞에 있지 않을까? 그래. 자, 현대소설, 그 다음에 단편소설, 짧아요. 그 다음에 풍자인데 무엇을 풍자하고 있냐면 이상한 선생님이 풍자하나 무엇을 풍자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풍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뒤따라오냐면 비판이 뒤따라옵니다. 누군가를 희화화하는 게 풍자인데 희화화는 왜 희화화하는데 걔를 뭐 하기 위한 거야? 비판하기 위한 거야. 그게 목적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그 1인칭이 누군지 파악해야 되겠지? 해방 전후에 어느 초등학교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선생님,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지. 그러면 이 선생님을 뭐 하는 거야? 풍자하는 거겠네. 기회주의자라는 게 뭔데?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야.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했다가 해방 후에는 뭐 소련한테 붙던지 혹은 미군한테 붙던지 자,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 나라의 안위랑 상관없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로 이리 갖다 붙는 거야. 그 다음에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비판한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기에 저 선생님은 참 이상하다가 된 거야. 왜 이상한 거냐면 해방 전에는 이랬는데 해방 후에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고 되게 천진난만한 눈으로 이상한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거지, 그지? 인물의 외모와 행동을 과장하고 희화한다. 희화하는 거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를 뭐 하는 건데? 풍자하는데 풍자의 결론은 뭔데? 목적은 비판하기 위한 거다. 발단,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와 성격을 통해서 어떻게 또 외모로 희화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신을 일본말을 쓰는 건 물론 학생들에게도 일본말을 쓸 것을 강요하는 박 선생님과 달리 강 선생님은 되도록 조선말을 썼대. 근데 일제가 패망했어. 조선이 독립했대. 근데 강 선생님이 미국을 추종하는 또 박 선생님과 대립하다 결국 비판 대상은 박 선생님이네. 해방 전에는 일본말 쓰라 그랬다가 나중에 해방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또 미국을 쫓아가고 있네요. 친미하고 있는 거네. 그러다가 결국 파면을 당한다. 누구가? 파면은 사실 강 선생님이 당한 거야. 나는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그전에는 그렇게 일본말을 열심히 쓰더니,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선생님이 줏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요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강복 전후에 박 선생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니? 근데 그게 이 당시에 되게 흔했던 거예요. 난 충분히 나도 이해해. 자,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광복 이전에는 일본말만 써. 조선말 쓰는 사람은 혼냈어. 즉, 일본 왕 찬양하고 충성해. 이 정도는 좀 친일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일본말 쓰고 창시 개명하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찬양을 하는 건 이건 좀 친일이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에 갑자기 일본이 나쁜 나라래. 그리고 막 욕을 했대요. 그 다음에 조선의 역사 문화를 칭송하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말을 공부하고 미국을 찬양했다. 근데 나중에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유학 간 사람들이 지금 다 잘 살고 있을걸? 아주 잘 살고 있을걸? 자, 박 선생님은 광복 전에는 친일적인 태도, 근데 해방을 맞이하자 일본을 비판하고 미국을 찬양한다. 근데 이게 박 선생님이 태도를 바꾼 까닭은 광복 이후에는 일본을 잘 볼 필요가 없다. 즉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거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기회주의자를 비판하고 있다. 근데 어린아이 눈으로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다. 제목부터 풍자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초반 부분에 두 사람의 외모를 좀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 선생님 약간 희화했어.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어. 키가 몹시 작고 머리가 커. 옹졸하고 화를 잘 내. 강 선생님 몸집 크고 순하게 생겼어. 잘 웃으며 온순해. 즉 이 외모를 가지고 두 사람의 성향까지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네. 비교를 하고 있는 거네. 박 선생님은 조선말 사용하는 학생에 대해서 예전에는 해방 전에는 중한 벌을 내린다. 심하게 혼냈어. 강 선생님은 강요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일본말로 물어도 조선말로 대답했어. 그러면 사실 해방 이후에는 강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박 선생님과 싸우다가 쫓겨난 거잖아. 해방 소식에 오히려 박 선생님은 근심에 쌓여서 기가 죽고 맥이 빠져서 사실 좀 걱정되겠지. 자기가 사실 보통 친일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아. 계속 자기네들은 일본이 패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 되게 많아. 사실 하루아침에 핵폭탄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항복을 했으니까 깜짝 놀랐겠지. 이거 자기가 그동안 지금 일본 찬양했었던 거가 머릿속에 떠올랐겠지. 자, 강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날뛰면서 조국의 독립을 기뻐한다. 자, 그러면 이 풍자 기법 효과 이게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겠지. 자, 외모하고 말 행동 모두 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외모하고 말 행동 다.
그다음에 광복 전후에 달라진 태도를 또 희화하면서 비꼬고 있다. 효과는요. 읽는 이에 일단 뭘 유발하기라는 거야. 희화라는 거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더 부각시키겠지. 결국 뭐 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이런 사람을 희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사설 시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거 사설 시조랑 나중에 너네 아까 앞에서 배웠던 원후이랑 그 다음에 다른 시하고 또 배우면서 일반적인 자유시하고 정형이 시의 차이점 묻는 문제가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얘도 시조는 시조기 때문에 이 시조의 특성 묻는 게 나올 거예요. 시조는 고려 말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시다. 자, 사설 시조. 보통 조선 전기에는 유학자들이 자연을 예찬하거나 임금에 대한 충하고 신, 효를 노래한 시들이 많았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풍자하는 시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 풍자 시들은 대부분 다 작자 위상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던 실 겁니다. 풍자적이야. 자, 우의적은요 돌려서 얘기한다는 얘기야. 우리 돌려서 이야기하기. 즉 우리 이속 우할 때 우자야. 우의적이라는 게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이야기. 뭐를 통해서? 우리 동물을 통해서. 동물이 나오면 보통 우의적으로 보면 돼. 즉 사실 얘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 결국 인간을 까기 위한 건데 인간을 대놓고 까면 약간 비판 좀 걱정될 수 있겠지. 그래서 보통 인간을 비판할 때는 인간을 누구에 빗대서 동물에 빗대서 우의적으로 돌려서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비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파리와 백송골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이건 서술형으로 항상 나와. 두꺼비는 지방의 탕간오리.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거지. 지방에서 좀 잘 나가는 애들이고. 일단 파리는 이 지방의 탕간오리가 못살게 구는 힘없는 백성이고요. 근데 이 두꺼비도 아무도 겁이 없는 건 아니야. 지방의 탕간오리도 누구한테는 무서워해? 중앙의 고위 관료, 우리 보통 또 혹은 외세라고도 하거든요. 외세이기도 해. 외세나 혹은 중앙의 고위 관료한테는 얘가 꼼짝도 못한다. 즉 힘센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자기가 약한 사람한테만 계속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이 각각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상징하는 바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탕간오리가 이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약자한테는 자기가 군림하고 강자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그것들을 그런 행포와 허장성세가 허세죠. 즉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우의적이란 거 뭐 돌려서 까고 있다. 돌려서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꺼비가 풍자의 대상인데 얘가 이제 파리를 물고 배부르게 먹고 있다가 저기 하늘 높이에 송골매가 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피하다가 똥밭에서 떼굴떼굴 굴러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약자인 누구 파리를 괴롭히는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지방의 탐관오리의 이중성의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부터는 시민의식이 성장해서 옛날에는 양반들이 그래도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배운 것도 있고 똑똑하니까 우리보다 나은 게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뭔가 외로운 게 아니고 결국은 강자한테는 꼼짝 못하고 약자한테 자기네들만 계속 괴롭힌다는 거 알고 있지. 이게 사실 뭔 거야. 되게 외로운 게 아니잖아. 그지?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갈게요. 우리 여기 다음 주에 단어 시험 볼 텐데 나 유담이가 다음 토요일날 수업 오면 너는 그 다음 주 또 보면 돼. 요거 단어 시험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주간 테스트에서 단어 시험 보는 거 있지? 처럼 단어 위에다가 나열되어 있으면 밑에 뜻에 보고 그 단어 찾아서 쓰면 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단어 문제가 나올 거야. 너네 교과서 밑에 보면 요 단어, 여기 밑에 단어가 있거든? 요 단어 찾아서 쓰는 거. 선생님이 뜻 적어 놓으면 너가 그 위에서 뭐 위험, 코가 빠지다, 언니 요런 단어 찾아 쓰면 됩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 볼게요, 오면. 자, 발단 부분. 자, 우리 소설에서도 발단, 전개, 결말 이 부분 어디까지인지 잘 봐야 돼. 지금 발단 부분이 어디까지고 전개가 어디부터 전개가 시작이 되고 발단, 전개, 그다음에 위기, 그다음에 절정, 결말까지 너네 각각 어떤 부분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중 소설에 구성 단계에 따른 문제도 나와. 발단에서는 어떻게 되고 전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위기에서는 뭐가 그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고 그다음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다음에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결되고 그 갈등에 따른 전개 양상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인데 자, 박 선생님은 지금 희화하고 있지, 그지? 키가 한 뼘밖에 자, 이건 가장법이겠지? 진짜 한 뼘밖에 안 되겠어? 야, 한 뼘은 이건데, 그죠?
그지? 여기서 한 뼘밖에 안 된다라는 건 과장. 그래서 뼘생 또는 뼘박이라는 별명 되게 잘 지었네. 뼘생, 뼘박. 밥 선생님의 키는 키 작은 사람 가운데도 유난히 작고 일본 정치 때, 즉 일제강점기 때는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 즉 그만큼 되게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는 얘기지, 그지?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 체격 검사에서 근데 키가 제 척수에 차지 못해가지고 낙방되었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리. 너무 작아가지고 군대를 못 갔지. 이거 자체가 지금 다 웃기죠, 그지? 이 사람 외모를 희화함으로써 얘가 지금 주인공이다. 앞으로 이 나가 관찰할 대상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나가 얘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 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겠어? 긍정적인 태도겠어? 부정적인 태도겠어? 그렇지.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어린아이긴 하지만 이 선생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작은 키에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이 한 줌만한 몸집에 한 뼘만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장군이라고도 한다. 계속해서 지금 박 선생님 별명 나오면서 박 선생님을 지금 희화화하고 있다. 외모 가지고. 또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이제 외모 얼굴 가지고 또 희화하네요. 뒤통수와 앞 이마가 툭 내솟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커멓고 왕관 같은 두 눈을 부리부리하니 전기가 있고도 사납고 코는 매부리고 입은 매기입이고 기미까지 넙죽재지고 목소리는 쇠구칭으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이상한 외모는 지금 다 갖다 붙여놨네, 그지? 박 선생님의 외모도 지금 희화화하고 있다. 그럼 결국 여기서 1번하고 3번하고 4번에서는 박 선생님의 외모를 어떻게 하고 있다?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란 특정 인물의 외모나 성격, 사건 같은 걸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겁니다. 진짜 한 뼘 되거나 아니라는 얘기야. 더 우스꽝스럽게 묘사했어. 그래서 대상을 풍자하는 건데 결국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선 선생님이 여기 2에서 아까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니까 선생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친일했다는 거고요.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박 선생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때? 선생님이 이렇게 희화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 대조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강 선생님이에요. 강 선생님은 키 크고 몸집 크고 얼굴이 너부릇하고 얼굴 검기는 해도 순하대. 사나움이 든 데가 없대. 눈은 더 순하대. 보통 눈이 또 순한 느낌이 있지. 그지? 선생님이 되게 순한 성격이라는 거 뭘 통해 알 수 있다? 외모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허허 웃기 잘하고 성낸 일도 없고 아무하거나 장난 잘하고 강 선생님 이런 선생님. 뼈박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면 싸웁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야? 약간 앙숙이라는 얘기지. 우리 만나면 싸운다. 우리 사자성어 혹시 기억나니? 맞아요. 개와 원숭이. 견원지간이라고 한다. 여기 없나? 여기 나와 있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선어는 견원지간, 즉 원숭이하고 강아지, 개 사이다. 만나면 싸운다. 하악을 하고 나서 하악이 뭔지 알아? 맞아. 하교하고 나서 그때는 하학이라 그랬나? 하교가 아니고 우리가 청소란 교실을 둘러보다가 또 운동장에서 두 선생님이 만났다 치면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서 그래도 먼저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을 건드리네. 하나는 커다란 몸집 싱글싱글 웃고 하나는 한 뼘만한 키에 무섭게 큰 머리통 얼굴을 바짝 대고는 사나움이 졸졸 흘러 그렇게 마주서서 싸우는 모양은 큰 숙회와 조그만 고양이가 만난 형국이었다. 두 사람의 어떤 외모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둘은 견원지간이다 라는 거 우리 발단 부분에서 알 수 있겠다. 자, 발단 부분에서 강 선생님과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서술자인 나는 박 선생님은 부정적, 강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외양 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넘어갈게요. 다음 전개. 다른 학교에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도 그때 국어는 당연히 일본말이었지. 일본말로만 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 할 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하나도 못 쓰게 됐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제소의 순사, 면서기, 도, 평의원, 한송주사, 또 군이나 평의원을 한 송주사나 또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척척 일본말로 인사를 하지 다른 사람은 사실은 조선말로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로 하고 그래서 학교 문 밖으로 나가면 만판 조선말로 하는 사람들이다.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엄마 아빠랑은 다 조선말로 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 때는 아무래도 일본말보다 조선말이 편했어. 학교에서고 학교 바뀌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면 경친다는 얘기는 혼난다는 얘기예요. 그지? 선생님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이 빰박 선생님이다.
뼘박박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마는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절대로 용서가 없다. 특히나 더 나서가지고 지금 일본말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지? 자, 이 부분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이다. 국어는 조선말이 아니고 일본말이었고요. 일본말 쓰도록 강요당했고 수업 시간에는 일본말, 조선말은 안 썼지, 그지? 자, 일제강점기에 우리 언어 생활은 어떨까? 특별한 사람끼리는 당연히 높은 사람들끼리 일본말을 사용했고요. 보통 사람들은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본말을 사용했을 거고 보통은 조선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박 선생님은 일제 언어 정책에 동조한다는 건 따른다는 얘기죠. 그지? 따라서 일본말을 안 쓰는 사람 학생들을 아주 혼냈던 사람이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인물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지금 앞부분에서 이 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지? 앞부분의 외양 묘사는 지금 인물에 대한 성격의 간접 제시가 많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나도 여러 번 혼났다. 그러니까 또 뭐 그 박 선생님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겠지. 한 번은 상준이 녀석이 어떡하다가 상준이 녀석이랑 쌈이 붙었는데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구르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일본말에는 제일 심한 욕이 빠가밖에 없대. 혹시 너네 알아? 빠가가 바보거든? 바보가 제일 심한 욕이래. 그거 말고 다른 욕이 없대. 그러니 얼마나 조선 사람으로서 싸울 때 성이 안 차겠어. 우리 욕이 우리나라 말은 정말 다양한 욕이 있는데 일본 말에는 그 심한 욕이 없대. 그러니까 그 빠가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의 강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의 욕설들은 성과 관계된 욕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약간 좀 성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서 그런지 성과 관련된 그런 욕이 없대. 걔는 빠가가 가장 심한 욕. 그런데 느닷없이 고랏 조생고대 겐까 스루야스까 이룰까. 고랏이 이놈하네. 조선말로 겐까 쌈하는 스루야스가 녀석이네. 이룰까 어딨어. 뭐 일본말은 우리말이랑 뭐 순서 똑같으니까 하면서 구두바퀴로 넓적다리를 걷어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서도 뼘박박 선생님. 우리 둘이는 그 자리에서 뺨 맞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조행 점수 태동 점수인가 보네. 태도 점수 깎였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조선말로 짓거리다가 들키는 때였다. 즉 이거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조선박이란다. 이 박 선생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박 선생님이 어떤 캐릭터야 되게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물의 간접 제시가 지금 여기까지는 주로 많이 나왔어요. 자, 1의 이유는 뭘까? 여러 번 혼났던 이유는 조선말을 사용했기 때문. 자, 일본말 사용에 대해서 박 선생님은 동조한다. 동조한다는 건 따른다. 친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문제 삼지 않은데 교실에서 공부할 때 말고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중에서도 교장 이하 일본 선생님과 뼘박박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자기들한테도 일본말로 안 했대. 그리고는 우리가 일본말 해도 선생님은 조선말. 우리가 어쩌다가 선생님은 왜 국어로 그때 국어가 일본말이니까 국어로 안 하세요 하고 물으면 나는 국어가 서툴러서 그런다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툰 사람이 아니었대. 멋있네. 자, 강 선생님은 되도록 조선말을 쓰려고 했고요. 일본말이 서투른 거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그지?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하지는 않았어. 이게 적극적인 건 아니지.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면 뭐 폭탄 들고 가든지 아니면 독립운동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면 되게 소극적인 저항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일본말 사용에 대해서 강 선생님의 태도는 문제 삼지 않았어. 다른 아이들이 조선말을 해도. 그지? 그리고 의도적으로도 평상시에도 일본말 대신 조선말 썼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선인에 대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해방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개였고요. 위기는 언제부터 위기가 왔나요? 해방이 되던 날 위기가 시작됐네요. 그지? 자 위기서는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무슨 누가 갈등이 있어? 박 선생님하고 강 선생님이 태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있겠죠. 두 사람이 뭐 때문에 갈등이 생기겠네라고 앞부분에서 두 사람의 캐릭터를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그 갈등 때문에 제시하는 거겠지. 여름방학으로 놀던 때라 나는 궁금해서 학교를 가봤는데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 해방이 되니까 8월 15일이니까 방학이긴 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학교 가겠지. 우리는 해방이란 말을 아직 몰랐고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을 한 것만 알았다. 그러니까 독립된지는 모르고 그지? 선생님들이 그중에서 뼘박박 선생님이 그렇게도 일본이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 기어코 전쟁이 이기고 천하에 못된 미국, 영국
거꾸로 틀어서 천황폐하의 위험을 이 전세에게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 그런 말을 계속했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일본이 도리어지고 항복을 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이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선생님이 절대 안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일본이 질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지? 직원실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계속해서 여기는 지금 뭐예요? 선생님의 친일 행태야. 그지? 자, 이 선생님의 친일적 태도.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 뼘박 박 선생님 네 분이 모여서 초상난집, 나라가 망했으니까 모두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었다. 코가 빠졌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근심에 쌓여서 기가 죽어도 옆에 밑에 단어의 뜻이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단어는 한번 잘 기억을 해볼게요. 일본군이 망했으니까 우리는 운동장 구석으로 혹은 직원실 앞뒤로 끼리끼리 모여서 제가끔 아는 대로 일본이 항복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6학년 다니던 사촌 언니 대석이가 뒤늦게, 여기서 웃기지. 대석이는 아무래도 남자 이름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언니를 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윗사람을 다 그냥 언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형인 거지. 그래서 뭐시기냐 순이 삼촌이라고 제주항쟁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순이는 이모거든. 그래서 순이 이모라고 안 하고 그때는 이모도 다 삼촌이라 그랬었고 그다음에 나보다 위에 동기간에 윗사람은 다 이땐 또 언니라고 했었대. 뒤늦게야 몇몇 동무와 함께 떨떨거리고 달려들었다. 대석 언니는 똘똘하고 기운세고 싸움 잘하고 그치? 여기만 봐도 확실히 여자가 아닌 건 알겠지? 선생님한테 꾸지람과 매는 도맡아 맞고 반에서 성적은 제일 꼴찌인 천하 말썽꾼. 대석 언니네 집은 읍에서 10리나 되는 곳.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소문을 들었나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기뻐한 상황인 거지 그지? 자 대석 언니의 성격은 자 여기서는 지금 볼게요. 우리 자주 나오는 거 이 언니는 이렇고 지금 서술로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성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직접 제시. 자, 외양 묘사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우리의 성격이나 행태를 짐작할 수 있으면 간접 제시. 여기는 직접 제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다음 주 밑줄 줄 부분에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은 하면 너네가 인물 제시 방법,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얘는 직접 제시야. 똘똘하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해방이란 말을 아직 몰랐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아직까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니까 뭐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도 다 뭐 일본말 한자로 돼 있으면 못 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코가 빠지게 초상난치처럼 전부 다 코가 빠진 듯 기운이 없는 거는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나는 해방의 정확한 의미가 몰라요. 박 선생님이 절대 일본이 안 질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짜 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지. 자 여기도 나오네요. 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석 언니의 성격은 어떻게 하고 있다? 직접 제시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인물은 똘똘하고요. 힘이 세고요. 어떻고요? 하고 얘기한다. 자 대석 언니는 직원실을 넌지시 넘겨다 보더니 그래 그래도 돼. 싱긋 웃으면서 척 직원실 안으로 들어섰다. 왜 그러는 줄 알아? 얘가 왜 그렇겠어? 이제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박 선생님하고 일본인들을 골려주려고. 여기 나와 있네. 박 선생님과 일본인들을 골리려고 지금 평소에도 장난꾸러기고 또 이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더 많이 혼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 잘 됐다 싶어서 골려주러 간 거야. 직원실 안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두 일본 선생님이랑 못 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뺨박박 선생님이 야 심하네. 눈물을 흘리면서 영락없이 일본말로 난다. 뭔 얘기냐? 하고 책망을 했다. 대석 언니가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한단손이가 선생님 덴노에이카가 고호상했댔죠? 즉 천황이 고호상 항복했댔죠? 하고 묻는 것이었다. 뺨박 선생님이 성을 버럭내며 큰 눈망울을 부랴부랴 하면서 일본말로 잠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시리 하고 한 대 갈길 듯이 울러댔는데 대석 언니는 되돌아 나오면서 커다랗게 덴노에이카 빠가 여기 나오네. 가장 심한 욕이야 이게. 덴노에이카 빠가 바보야 바보 자식이야 하고 가장 심한 말을 욕을 하고 왔어. 만일 다른 때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했다간 당장 큰일 날 판이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코만 빠뜨리고 앉았고 뺨박박 선생님도 잔뜩 눈만 흘리고 아무렇지 않았어. 왜냐면 이제 진짜 뭐 실제로 패망했으니까 얘네들 쫓겨나서 잘못하면 전범죄로 이제 재판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정녕 일본이 지고 덴노헤이카가 항복을 했고 그래서 인제는 기승을 떨지 못하는 모양인 것 같았다. 자 그러면 이의 이유로는 뺨박 선생님도 눈만 흘기고 자기 그 대석이 언니가
천황폐하 빠가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한 거는 그래 제 기가 죽었기 때문이지. 충격이 컸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은 일본 패망성시 듣고도 여전히 일본말 쓰고 있다. 그렇네요. 일본말로 하고 있었다 하잖아. 선생님이 여기서 여전히 일본말로 혼내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한국말로만 적어놨습니다. 박 선생님은 일본의 패망 사실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일본이 질 수 있어겠지. 나는 대석 언니의 행동에 교장 선생님과 일본 선생님들이 꼼짝 못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일본이 지긴 졌구나 하고 체감을 했단 얘기지. 그래서 진짜 그런 모양이다 라고 깨달았단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계속해서 뭐가 나올 거냐면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아까 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얻는 효과가 뭐야? 해방이란 말을 얘가 잘 이해를 못했어. 그지?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가 상황 판단이 못돼.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이 기어코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거지 하고 얘가 의문을 가졌단 말이야. 어린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더더욱 뭐 읽는 사람의 웃음을 유발하고요. 우리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도 어리석은 오키가 엄마와 사랑손님과의 썸을 왜 저러는 거지? 라고 하니까 희와 웃음을 유발하잖아. 여기서 계속해서 뭐 하기 위한가? 어린아이 서술자로 넣었기 때문에 웃음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가 더 부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자의 효과가 뛰어나다. 웃음을 유발한다.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 어린아이 서술자로서 얻는 효과입니다. 여기는 그런 건 없네. 여기 적어볼게요. 그러면 어린아이 서술자 효과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웃음 유발, 독자의 웃음 유발이겠죠. 두 번째는 박 선생님에 대한 풍자 효과를 높인다. 박 선생님 왜 그러는 거지? 이제 우리는 알잖아. 그래서 박 선생님을 더 희화하게 만든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다. 마침 강 선생님이 드디어 강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하고 붙었네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뛰어왔다. 본집이 이웃 고을이었다. 오, 너희들도 왔구나. 잘 들어왔다. 방학이니까 선생님도 학교 안 왔겠지. 너희들도 다들 알지? 우리 조선이 해방된 줄 알았지? 얘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됐다. 독립이 일본은 쫓겨가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 못 살게 굴고 하시하고 피를 빨아먹고 하던 일본이 그 외놈들이 죄다 쫓겨갔대. 여기서 지금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겠지? 일본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이게 정상적이지. 이제 이렇게 돼야 되지. 일본이 폐허맹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 선생님은 확실히 우스꽝스럽겠지? 자, 의젓하고 점잖던 선생님이 그렇게도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는 것을 처음 봤어. 그 이유는 뭐야? 조선 독립에 감격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그지? 자, 만세 불러야지. 독립 만세. 태극기 없니? 아무도 안 가져왔구나. 너희는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했을 것이다. 가만히 있자.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올게. 멋있네. 강 선생님은 직원실로 들어갔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해방 소식에 대한 반응이 차이가 있다. 박 선생님은 기가 죽고 맥이 빠졌어. 쉽게 못 받아들여. 아주 평소와 다르게 날뛰었어.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어. 두 사람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박 선생님을 더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즉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이 되겠죠. 그죠? 이 강 선생님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지? 그 다음에 강 선생님이 직원실로 들어서는 거 보고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인사를 하려고 풀기 없이 일어섰다. 그래도 인사는 하네.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더러 당신들은 이제 일 없어. 어서 집으로 가 있다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갈 도리나 허우. 아무도 대꾸를 못 하는데 뺨박 선생님이 아이 자상히 알아보기나 하고서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아직도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기억에서 아직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 설마 진짜 그거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얘기야.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친일을 하고 일본을 찬양했는데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응? 하니까 강 선생님이 화를 냈겠죠. 뭐 어째? 너가 또 미련이 남아있어? 외놈들하고 대거리 맞대고 앉아서 수군거리냐? 혈서로 지원병 지원 한 번 더 해보고파 그러냐? 아따 그다지 애달 거들랑 너 외놈들 쫓겨가는 꽁무니 따라서 일본으로 가지 그랬어. 응? 자네 같은 충신이면 일본서도 괄신 안 하겠어. 즉 일본에서도 대접받겠네 이 말이야. 즉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그래도 얼굴은 좀 빨개지네. 자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 놔두건 사람은 아니네.
뺨박 박 선생님이 남한테 이렇게 꼼짝하는 걸 못하는 거는 처음이었다. 왜냐? 일본이 지배할 때는 항상 박 선생님이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면서 얘기했겠지. 그지? 자, 3번을 통해서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 박 선생님이 되게 당당한 태도였을 것이다. 3에서 박 선생님이 꼼짝 못하는 이유는 강 선생님과 달리 일제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진짜 이거 패망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도 진짜 어디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되겠죠. 친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지? 자, 강 선생님은 반지를 여러 장 깨놓고 이 반지가 뭔 반지냐면 이 반지가 얇은 흰 종입니다. 지자가 종이 지자네. 근데 이제 얇은 종이를 말하는 거야. 여러 장 꺼내놓고 붉은 잉크, 푸른 잉크, 태극기 그렸다. 그리고는 또 그리고 여보게 박선생 하고 뺨박 선생님이 불렀대요.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흥분해서 말이 너무 박절했나 보이. 어찌 생각하지 말래. 그리고 이제 너나 나나 그동안 지은 죄를 뭐야. 전형적인 나쁜 놈들이네. 지만 죄를 지어놓고 갑자기 너 같이 죄 지었대. 하나로 만들고 있어. 자네나 나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조선 동포 앞에 속죄할 때가 아닌가? 뭔 같이 묶어가기야. 자기만 잘못해놓고 야 너도 같이 우리도 같이 다 같이 잘못하지 않았어? 하고 싸잡아서 지금 묶어가 같은 편 만들어버리고 있어. 물론 이 다음에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은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을 버리고 일단 우리는 조선민족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친일 청산 안 한 이유도 이 이유잖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친일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야, 우리 일단 지금 나라가 해방됐으니까 빨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청산해야 되지 않겠어? 왜냐면 우리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같이 손목 잡고 건국에 도움될 일을 하자. 대한독립 만세부터 부르자. 그러니 이제 강 선생님이 왜 땡땡땡 할지 알겠지? 이게 뭔 놈이야? 이건 뭐야? 이런 거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인간인 거지. 자,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않고 강 선생님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렸다. 즉 아주 뻔뻔하네. 그지?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5번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뭐겠어? 즉 이제 드디어 패망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네. 자, 강 선생님의 말하기 여기서 강 선생님 말하기 태도가 아닌 거 아니고 이거 박 선생님 말하기 태도네. 박 선생님 말하기 태도는 요거네요. 그죠? 응? 이게 강 선생님이라고? 박 선생님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구나. 박 선생님 보더니 그래? 그럼 얘가 땡땡땡 이게 박 선생님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거야? 띵 이런 거? 이게 지금 박 선생님이야? 그렇네. 나는 이게 근데 이걸 강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박 선생님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기서는 뭐가 말이 심했는데 앞에서? 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야? 그래. 그렇네. 잘 지적했네. 아니나 맞네요. 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맞는데? 어쨌든 우리 당장 지금 대한독립 만세하자라고 강 선생님이 지금 박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있고 박 선생님은 그래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땡땡땡 하면서 그래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 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줘서 태극기를 그렸고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처럼 일제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으로서 그러면 요건 이해하네. 그래 너도 잘 거 있지만 사실 나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학교에서 지금 자기도 수업할 때는 일본말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다. 그리고 5번을 통해서 박 선생님은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고 태극기 들고 간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정답은 X. 이제 이해가 됐네. 그러면 선생님도. 자, 그 다음에 절정이 됐습니다. 자, 위기는 두 사람이 뭔가 화해를 하는 듯 했었어. 하지만 그 뒤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뒤로 강 선생님과 뺨박박 선생님은 그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 박 선생님은 학과 시간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해줬는데 일본이 우리 조선을 빼서 저희 나라의 속국을 삼던 얘기도 해주었다. 외놈들은 천하의 불축한 인종 남의 나라와 전쟁하기를 좋아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 자기가 지원병 하겠다. 학도병 지원병 하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지?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태도인 거야. 그지? 기회주의적인 태도.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에 쳐들어왔어. 이순신 장군이랑 권율 도원수한테 혼나서 쫓겨갔어. 우리 역사는 4,000년이나 돼. 아주 훌륭해. 하고 지금 막 또 조선을 예찬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미국 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기회주의적인 태도지. 뭐 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 점차 남한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미국에 협력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결국 지가 영어 공부한 게 우리나라 잘 되라고 영어 공부한 거겠어. 어떻게든 자기가 좋은 자리 얻어가지고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한 거겠지. 즉 개인을 이기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해방 전에는 그렇게 일본을 예찬하더니 해방 후 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역사가 길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며 조선을 칭송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1년을 그렇게 미국말 공부하더니 어머 그 다음부터 미국 병정이 오면 통역을 했대요. 또 중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운 것이 있어서 금방 영어를 했대. 미국 병정은 벼 공추를 감독하러 와서 우리 뺨박박 선생님을 그 꼬마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동네 돌아다녔다.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도움을 얻고 있는 거네요. 이제 뭐 하려고 박 선생님한테 통역을 그거 뭐 하려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 선생님은 미국 양복 얻어 입었지. 미국 통조림이랑 과자 얻어 입었지. 결국 통역에서 뭘 얻게 된 거야? 이익을 얻고 있는 거지. 그지? 개인적 이익 취득. 개인적 이익 취득하고 있다. 누가? 박 선생님이. 통역 부탁한다. 태인이는 필기하고 있어? 자, 해방 뒤에 새로운 김 교장 선생님이 갈려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됐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다음부터는 또 다시 사이가 나빠졌대. 1년이 못 돼서 강 선생님은 파면을 당했대. 어른들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다. 그래서 파면을 당했다. 누구는 강 선생님이 그렇게 꼬아댄 거지. 강 선생님은 빨갱이가 아니다. 강 선생님이 파면을 당한 뒤 물려받아 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됐네. 결국 이렇게 됐네요. 교장이 된 박 선생님이 작은 키가 으쓱해졌다. 자, 결국은 아마 그 당시에 빨갱이다라고 모함을 당한 이유가 이념적 대립이 있었던 시대다. 미국에서는 빨갱이라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누군가가 모함을 했겠죠. 근데 그 모함한 대상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박 선생님이겠지? 아마도 박 선생님의 모함 때문에 강 선생님이 파면을 당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 자,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이후에 박 선생님과 사이 나빠졌는데 박 선생님은 이전에 미국말을 배운 적이 없었다. 중학교 때 좀 배워가지고 금방 배웠다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가면서 통역을 했겠지.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나요? 결말이 어떻게 됐냐. 씁쓸하게 됐겠지. 박 선생님은 미국을 침입하도록 칭찬했다. 자,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이 세상에 미국같이 훌륭한 나라 없고 미국같이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 조선 미국 덕분에 해방. 누구보다 고맙게 여겨야 돼.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돼. 우리가 혹시 말끝에 미국 놈이라고 하면 박 선생님은 단박에 붙잡아다가 벌으라고는 갑자기 그리고는 덴노 헤이까 빠가라고 한 것만이나 미국 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네. 정말.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박 선생님의 태도는 미국 침입하도록 칭찬해. 미국 남이라고 하면 엄벌을 줘. 일본 왕보다 미국 대통령이 더 훌륭하대. 미국을 찬양하고 수종하고 있다. 자, 이놈아 아무리 미련한 소견이기로 자 봐라. 우리 조선 독립시켜 주느라고 자기 나라 백성 많이 죽여가면서 전쟁했지. 우리 조선이 외놈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이 되질 않았냐. 그뿐이냐. 독립시켜주고 나서 우리 조선들 배 아니 고프게 하려고 양식이며 옷감이며 기계며 자동차 석유 설탕 구두 다 골고루 갖다 줬지. 이런 고마운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 보고 놈이 뭐냐 하고 꾸짖었다. 되게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 원조가 있었겠죠. 미국말이 국어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좀 살기 더 편해졌을까? 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미국에 감사해야 된다고 또 가르치고 있다. 이전에는 일본에 감사하라고 그래놓고. 자, 우리는 박 선생님더러 미국에도 덴노 헤이카가 있냐고 물었다.
그런데 미국에 천황이 없지 않고서야 그렇게 일본의 덴노헤이카처럼 우리 조선 사람을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겠지. 덴노헤이카가 이 조선인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지. 근데 미국에도 그렇게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없으면은 이렇게 잘하고 우리가 잘하도록 해줄 수 있냐. 그러니 말이 안 된다. 덴노헤이카가 분명 있을 것이다. 해방 전에 뺨박박 선생님이 덴노헤이카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고 잘 살기를 바른 근심하고 걱정해 준다라고 얘기했어. 그러자 박 선생님이 미국에는 덴노헤이카가 없고, 자, 덴노헤이카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그랬다. 왜 돌멩이지? 그때 대통령이 누구지? 누구였지 그때 대통령이? 왜 돌멩이야? 무슨 스톤이야? 왜 돌멩일까? 한국 전쟁, 미국 대통령, 한국 전쟁,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아니었고, 루즈벨트였나? 아, 트루먼. 근데 트루먼이랑 돌멩이랑은 뭔가 좀 멀어 보이긴 한데,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돌멩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위해서 미국 신민노 세이지, 신민의 세이지 서사를 부르고 기미 가요 대신에 돌멩이 가요를 부르고 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다 하고 그 기회주의적인 선생님의 행동을 어린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른들은 이해가 하지만 어린아이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행동을 더더욱 이상하게 본다. 즉 희화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에서 나의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면모. 분명히 선생님 그때도 미국에도 덴노헤이카가 있나요?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면모 보이죠? 어린아이 시선으로 박 선생님의 말을 희화하고 있다. 그때는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나는 사건을 관찰해서 전달하는 주체지만 부정적인 인물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아. 얘가 비판의 대상인지 사실 나는 잘 몰라. 근데 선생님 행동이 좀 이상하네 정도 얘가 생각하는 거지. 즉 선생님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선생님을 비판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주로 비판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순진한 어린아이 시각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 더 부각된다. 선생님이 나와 같이 사본과 같이 평강 가다가 광복전에는 일본 찬양하다가 지금은 미국을 찬양해. 그러니 선생님이 어떤 기회주의자적인 것을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간에 붙었다, 슬게 붙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결국 이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박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을 희화하고 비꼬아서 그것을 풍자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사설시조 한번 봅시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두엄은 걸음을 말하는 거. 여기 있는 단어도 같이 들어가서 단어 시험 볼 거야.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해서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파리 물고 배부르게 먹고 있다가 저기 높이 떠 있는 내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떼굴떼굴떼굴 두엄밭에 이렇게 두엄이 쌓여있는 데서 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진 거야. 여기까지는 지금 관찰자 시점입니다. 관찰자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이 두꺼비가 말하는 거거든. 두꺼비가 자기 혼자 아이고 내가 날래망정이지 안 잽쌌으면 나 온몸에 멍들 뻔했네 이러고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자화자찬하는, 근데 자화자찬할 때 얘가 두꺼비는 어떤 상황이야? 두엄 똥 무더기에서 굴러 떨어졌으니까 온몸에서 똥이 다 묻혀져 있겠지. 입에는 파리를 물고, 즉 그 모습을 지금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사용된 거, 즉 이거 우스꽝스러운 거야. 백송골이 있어가지고 두엄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이 모습을 두꺼비를 희화해서 두꺼비를 풍자한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날쌔가지고 멍이 안 들었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야. 온몸에 지금 똥 묻어가지고 지금 저 백송을 보고 지가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떼굴떼굴 굴는 얘기는 안 하고, 난 너무 잽싸게 잘 피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허장성세도 되고 하나 더 있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동물이 상징하는 바 기억하라 그랬다. 두꺼비는 탄관오리인데 누구의 탄관오리? 어디에? 지방 탄관오리. 파리는 누구? 파리는 힘없는 백성. 백송골이 중앙의 고위 관료. 나 사설지도가 풍자하는 건 그래
강자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약자만 괴롭혀. 그 탐관오리의 이중성과 부조리한 건 뭐냐면 이게 부조리한 거야.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정의롭지 않은 게 부조리한 거야. 그지? 정의로운 건 뭐야?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의 의존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거야. 자, 풍자란 사실을 고지고대로 드러나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비판해서 뭐를 유발한다? 웃음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상을 더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자, 결국 풍자도 뭐 하는 거예요? 돌려서 까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돌려서 까는 거. 나중에 풍자랑 뭐랑 비교를 하냐면 해악이랑 비교를 하는데, 해악은 둘 다 희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해악은 희화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제 안 됐네. 나 너무 웃긴데. 야, 너무 불쌍한데. 야, 웃기다. 이게 해악이고, 풍자는 걔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걔를 비판하는 거. 해악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냐면 연민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우프다. 진짜 너무 우프다. 야, 이거야. 친구가 예를 들면은 뭐 자빠져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때 내가 웃는 건 웃긴데 걔가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프겠는데. 야, 너 거기서 자빠진 거 진짜 웃기더라. 야, 어떻게 해란 거야. 걔를 비판하기 위한 거. 부정적인 감정 아니야. 연민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 1시간, 아까 1시 시작해서 1시 딱 1시간 했거든. 아니, 문제 풀고 시작. 이거 문제 하나 딱 풀고 까먹기 전에. 그럼 36분인데 40분부터 문제 풀게. 그지? 4분 쉬어. 지금 36분이야. 4분 쉬고 그러면 문제 풀게. 조금 쉬어.